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개정 업방이 나왔는데 제가 블로그에는 개정된 내용을 색상으로 변경을 해서 올리기도 했고 주말을 이용해서 개정된 내용만 그 업방에 있는 걸 추려가지고 따로 뭐 빠진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요약본을 올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전체를 요약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과정 진도를 이어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먼저 1과목부터 해서 업무방법서 개정된 부분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글자가 텍스트가 조금 작습니다. 기존 거보다 이해를 하시고 감안을 하시고 봐주시고요. 내용은 이전과 같이 PDF를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통칙은 같고요. 순서대로 갈게요. 통칙은 변함이 없이 같습니다. 같고 현재 2장 신계약, 3장 인수 심사 업무, 4장 계약 관리가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험이 안 나온다고 생략인지 이전 업방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인지를 다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고문의 질의 답변을 물어도 질의를 해도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지 않아서 유명 인강들 게시판들을 확인을 해보면 시험이 안 나올 거는 같은데 하도 저희가 약간의 쏘은 경우가 많아서 약간의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험에 대한 건 설명이 돼 있잖아요. 우리 계약 관리에 관한 것들은 다 있죠. 그죠? 해지, 무효, 철회, 그죠? 취소,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감액한 같은 거 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대학 계약 관리는 해지도 나오고 무효도 나오고 시험이 다 나왔었어요. 아직 나오지 않은 게 취소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취소 부분은 한번 봐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저가 종료 이전에 보상하는 제에 우리가 태우가 냉동 술안에 조기를 먹고 호강했다. 근데 저희가 종합가스 같은 경우는 폭염이 추가됐었잖아요.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폭염이 없었었는데 폭염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거 같이 태우가 냉동 술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이렇게 약술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착가감소보험금인데요. 착가감소보험금은 제가 이전에 강의를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설명을 드렸어요. 드렸기 때문에 이게 보험금이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네요. 그죠? 자, 50% 보장 비율이 바뀌었다고 했죠. 80%에서 50%에서 70%형으로. 단 50%는 계약자가 이미 선택이 가능하지만 70%는 3년간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금 수령액이 이제 저가전 전에 받는 보험 착가감소 보험금이기 때문에 착가감소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과소원이 되겠습니다. 나무 손해보장 역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강의 기간에. 딱 1년이기 때문에 3월 1일에서 1월 31일까지가 아니라 2월 1일로 변경될 거다라고 미리 강의를 드렸었고요. 일소 피해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제가 그 약관을 보고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물론 누락되고 약관이 없는 부분들은 설명을 못 드리긴 했지만 약관이 나와 있는 건 대부분 설명을 드렸었어요. 일소 피해 그 개념은 같은데 정의는 같죠. 폭염으로 인해서 일소가 발생해서 일소는 그 생긴 피해고 일소는 그 태양광에 노출이 되어서 파괴되는 과육이 금괴 개사되어서 금괴 걸리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 폭염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 폭염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연속 2일 이상 33도씨 2일 이상 해서 33도씨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를 말하고요. 예전에는 기간이 폭염 경보가 발령한 때에서부터 해제하고 난 뒤 72시간까지 3일까지 가능했잖아요. 이제 기간이 폭염 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서 해제한 날까지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인근 과수원은 안 됩니다.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 인근 지역 안 돼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에 폭염 특보를 적용한다는 거. 그게 변경됐고요. 이게 문제가 나온다면 오줌짜리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가 종료 이전과 이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제가 과수화상병 추가된다고 말씀드렸죠.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병이 오면 과수원 전체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과손을 폐원하거나 전체를 매몰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했죠. 매립해서 묻어버린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경과 비율과 가맹 미경과 비율이 아무래도 그 우리가 특정님 5종이 한정 특정 5종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에 가입된 것과 가입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둘 다를 구분했더라고요. 둘 다를 예전에도 이건 둘 다 구분을 했었죠. 했는데 저희가 차가감소 보험금이 보장 수준이 50% 70% 나눠지다 보니까 50%형에 대한 것도 두 개. 차가감소 보험 보장수는 70%에 해당되는 것도 미경과 비율 두 개, 미경과 비율, 가맹 미경과 비율 이렇게 다 이제 이게 가입한 거, 가입 안 한 거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왔었는데 지금은 굳이 뭐 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나온다면 조건에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까지 열어간다면 너무 가혹한 거죠. 자, 그리고 전 품목에 관해서 같이 바뀐 것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기간에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당해연도라는 말을 썼죠. 또는 계약연도라는 말을 썼는데 보험자 입장에서 이 아무래도 보험을 보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지금 보험자 입장에서 쓴 게 지금 업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는 판매를 했잖아요. 판매를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 계약연도가 판매 개시연도. 예전에도 판매 개시연도란 말은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 통일됐다는 거. 판매 개시연도라고 돼 있고요. 종합가수보장에 보면 전년도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듬해에 대부분 수확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밤이나 대추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나머지 가수들이 대부분 그랬죠. 그죠? 전년도에 가입해서 이듬해에 수확을 하는 것들인데 이듬해가 수확기 그 완료 시점에서 매돌 매치를 뭐 초과할 수 없다. 그 보장 한계일이 이듬해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이듬해가 없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업방대로 외우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듬해 부분이 전부 삭제했다. 그냥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가입한 거는 그 내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듬해가 삭제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뭐 자두 같은 경우는 이듬해 9월 30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붙어 있었죠. 이듬해가 삭제되고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다 통일됐다는 거. 그리고 보험료 산출 시기에 있어서 전년도 무사고 할인이 전부 다 삭제되었습니다. 근데 저가전 종합위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오표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하고 전년도 무사고 할인 할증률 합해가지고 할인폭이 3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전체 다 삭제되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전부 다 따라오는 거 시비관리의 개념과 기상특보 관련 재해 개념이 다 기본적으로 따라오면서 다 붙었습니다. 시비관리라는 것은 수확량이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비료 성분을 토양 중에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영양분을 준다는 거죠. 기상특보 관련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실, 대설, 폭염 등을 포함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나무 손해 보장입니다. 제가 보병 피트에서 나무지가 더 붙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수, 재병, 댐하, 기보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수확기란 게 없잖아요. 나무 자체를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수가 빠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 빠졌고 재 그대로 있잖아요. 병, 개수, 재병, 병충해 있잖아요. 댐, 하 들어왔죠. 그죠? 들어왔고 자 기상청 특보 보 다 들어왔잖아요. 그죠? 수확기 발생하는 피해만 빠져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무에서 가지고 있던 보병 피토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댐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 손해, 토양관리 및 재배기술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생기는 나무 손해, 병충해 등 간접 손해에 의해 생긴 나무 손해는 기본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업방에 지금 나무 주당 그 가격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포도였어요. 4만 원 그랬었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가 다 살아있었는데 주당 가입 가격 4만 원 포도도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냥 조건에 주는 대로 나무 가격은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되더라. 그리고 비가림 시설도 구분이 되어 있었죠. 포도는 18,000원. 비가림 시설 우리 그 보험 가입금액 결정 제도달가에 결정할 때 그죠? 내 가입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시설비였는데 시설비가 포도 같은 경우는 18,000원, 대추 같은 경우는 좀 더 높기 때문에 19,000원 이렇게 외웠었는데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었고 포도가 그 우리 수익 감소 보장에서 가수 중에 유일하게 수익 감소 보장을 하죠. 하는데 그
그 뭐죠? 그 가격 하락일 때 보장 종료 기간이 다른 그 가격 하락일 때 밭작물들은 전부 다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도가 예전에는 공표 시점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공시 시점으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대추 같은 경우는 그 키워서는 안 되는 품종, 그죠? 인수 제한 품종에 사과 대추가 들어가 있었는데 사과 대추를 재배하는 그 농가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사과 대추가 가입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 사과 대추의 부분, 사과 대추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추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추는. 보험의 목적 인삼입니다. 인삼은 바뀐 게 우리가 쪽파가 1형, 2형 있었던 것처럼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도 1형과 2형으로 나눠지더라. 왜 그렇게 나눠지냐면 6년근 홍삼 때문에 그렇습니다. 6년근을 우리가 항상 그 가입할 때 연금 플러스 1년 보상가액, 그죠? 보상가액을 가지고, 연금별 보상가액을 가지고 가입을 하다 보니까, 6년근을 실은 수확해서 판매를 하는데, 6년근은 그 뭐죠? 인상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까지가 보장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6년까지 포함이 안 됐었어요. 6년근은. 근데도 6년근은 앞에 부분은 그 수확을 하잖아요. 전년도 부분은 가입을 한 그 당해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6년근을 수확하기 위한 것들은 그것들을 위한 그 뭐 이거 일형이란 거, 그 6년근들을 위한 이제 그 목적물 그 보장 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보험 목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인삼 해가리 시설 1형이고요. 판매 개시년도 예전에는 판매 개시년도 11월 1일에서 이듬해 10월 31일 24시라고 한 이유는 이게 1, 2년 지나면 무조건 바로 자동 갱신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 1형은 판매 개시년도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에서 이듬해 1년 가입해야 되니까 이듬해 4월 30일이긴 하지만 6년근 홍삼일 경우에는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왜? 6년을 넘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 요가 똑같이 10월 30일까지만 그 당해년도 판매 개시년도 10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인삼 및 해가림 시설 판매 시기에 따라서 1형은 4월, 5월, 2형은 10월, 11월로 구분합니다. 이거 우리 쪽파처럼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인삼 그 적용 보험료에서 인삼은 방제 시설이 간수 시설하고 전에 확실하게 명기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 간수 시설이 있는 경우 방제 시설 할인율 5%가 적용되더라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이제 품목별로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바뀐 거는 일과목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요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 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고 통일화되었다고 볼 수 있죠. 통일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은 듣기로는 실무에서는 다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업방에서는 바뀐 것도 있고 바뀌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정오표가 완전히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방대로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준하고 똑같은 것들입니다. 저가전 종합이염 평년 착가량 기준하고 같습니다. 최저값 하나 제외하는 것까지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존에 똑같은 거 밤, 대추, 대추하고 호두는 무조건 거의 습성이 비슷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호두도 대추하고 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호두도 그렇고요. 감귤 기준하고 같고요. 고구마, 수확감소, 수익감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감자 중에 가을 감자는 아닌데 봄 감자하고 구랭지 감자 같은 경우는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기준하고 동일하다는 얘기는 최저값 한 개를 제외하고 산출한다는 얘기고요. 평년 수확량의 그 보험 가입년 평년 수확량이 우리가 그 신규로 가입했을 때는 표준 수확량의 표준 수확량 100% 그건 같죠. 그건 같고 그다음에 평년 수확량이 보험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의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150%를 초과할 수 없음이었어요. 예전에는 그죠? 그거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뀌는 그 평년 수확량 같은 경우는 포도, 복숭아, 고아는 가구 수확량하고 똑같이 다 바뀌었는데 이거 기존하고 동일하다는 것은 현재 원래 자기 기존에 했던 가구 수확량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뒷부분에 좀 자세히 나오니까 이런 품목이 있다는 것부터 먼저 보시고요. 포도 복숭아입니다. 포도 복숭아는 바뀐 게 없는데 최저값 하나 제외하고 산출 그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바뀌었네요. 표준 수확량의 130% 초과할 수 없다.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그 무사고시 포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요 콤마 빠졌네요. 조사한 착가수 곱하기 평균 가중 이거는
그대로죠. 왜냐하면 포복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의무적인 그 착과수 조사를 의무 착과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을 시에 수확량 조사를 못했을 시에 그 다음에는 조사한 착과수의 평균 가중을 곱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그 평균 가중은 이 과목의 수 바뀐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보험금 산출할 때도 이렇게 가는 거죠. 평년에 50% 이렇게 쭉 가는 거죠. 평년에 50%까지 한계를 지어서 여기까지는 보장을 해주겠다. 조사가 평년보다 클 때는 끝까지 그대로 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보죠? 이 그래프로 본다면 이렇게 끝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대로 조사 수확량 자체를 다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나머지 바뀌는 품목들이 이거하고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쉬워졌죠. 그죠? 그래서 그 보험가입 연도 표준 수확량의 130% 초과할 수 없음 같고요. 5개년도 중에 보험가입 실적이 있는 거 가구 수확량 하나 최저치 제외하는 거 그거 다 삭제됐습니다. 그냥 만약 3년이면 나누기 3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고였어가지고 수확량 조사를 못했을 시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중에 큰 값에서 1.2배 120%를 곱했어요. 근데 110%만 곱하더라. 사고가 있었을 때는 여기와 똑같이 포도와 복숭아와 똑같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이게 무조건 그냥 이 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큰 값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맥스 평년에 50%가 있고 그죠? 평년에 50%가 있고 조사가 있다고 하면 둘 중에 큰 값 쓰는 겁니다. 평년에 50이 크면 평년에 50 조사가 크면 조사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요 하나의 산식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진짜 실은 그죠? 엄청 간단해졌죠.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요 나머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수는 자두, 유자, 오미자, 참다래, 매실. 매실하고 살구는 특성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구는 똑같이 매실을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실, 살구 같고요. 무화과. 밭작물은 차, 콩, 양파, 마늘, 양배추, 팥, 가을감자. 감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가을감자가 여기로 들어오네요. 논작물도 다 바뀌었습니다. 보리, 벼, 밀 그대로고요. 우리가 지금 새로 들어오는 보리 같은 경우는 밀하고 공식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벼 같은 경우는 평년 수확량이 아부다죠. 계산하는 거 계산 공식은 다릅니다. 벼는 공식은 다르지만 이 과거 수확량을 산출하는 게 같다는 겁니다. 수익 감소 보장 그대로 해당 품목과 동일하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쉬워졌어요. 10개 더 줄어들고. 자, 그리고 추가된 것들이 있는데 신규 가입 시에 우리는 신규 가입을 하면 표준 수확량의 100%를 보통 다 평년 수확량으로 잡아주잖아요. 잡아주는데 지금 우리 업방 중에서 표준 수확량 신규 가입일 때 표준 수확량의 70%만 우리 평년 수확량으로 잡아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4가지 유자, 살구, 대추 중에서 아까 사과 대추가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과 대추가 가능하고요. 자, 팥 새로 들어오는 팥이 그러네요. 그리고 신규 가입 시 표준 수확량의 100%를 뭐 평년 결실수로 한다든지 평년 결과무지로 한다든지 그 부분이 오디하고 복분자는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급표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년 수확량은 보험가입연도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음이 아예 없는 거, 누락되어 있는 거, 자, 무화과 같은 경우는 130% 초과할 수 없음이 누락되어 있고요. 호두도 그렇습니다. 호두는 지금 밤하고 같기 때문에 현재대로라고 한다면 150%가 되겠죠, 그죠? 만일에 그게 그 정급표에서 뭐 밤하고 호두, 아까 대추 뭐가 있어? 밤하고 호두, 대추. 그다음에 그 밭작물에서는 봄감자, 고랭지 감자, 고구마 그랬었죠? 그 부분들이 전체가 다 그냥 똑같이 바뀐다고 한다면 130%가 되겠죠, 그죠? 자, 요 부분이 지금은 실무에서는 바뀌었다고 하는데 우리 업방에서는 바뀌지 않은 부분입니다. 처음에 제가 개정 업방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이 제일로 황당했었거든요. 평년 수확량 산출, 그 과거 수확량 산출이 바뀌면 전체가 한꺼번에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거는 바뀌고 어떤 거는 안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정리를 했고요. 밤, 대추, 호두 어떻게 보면 당해 가입해서 당해 수확하는 것들이 지금 다 과수에 해당되네요, 그죠? 봄감자, 고랭지 감자. 그 감자 같은 경우는 항상 그 가을 감자만 수익 감소가 되고 이것들은 수익 감소 보장 안 됐었잖아요. 봄감자, 고랭지 감 따르네요. 고구마도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기존과가 똑같다. 평년 수확량은 보험가입 연도 표준 수확량의 150%를 초과할 수 없더라라는 것도 같고요. 최저값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도 같고요. 무사고 시에 수확량 그 조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평년과 표준 중에 큰 값 중에 120%를 곱하더라라는 것까지 같습니다. 가구 수확량 산출할 때 값입니다. 요 가구 수확량 산출할 때 비교표고요. 이건 예전 거 그대로죠. 예전 거는 그랬잖아요. 평년 조사 평년 중에서 중간값 다 정했잖아요. 중간값 조사. 평년에 50보다 조사가 작을 때는 평년에 50.
그 조사가 평년보다 작을 때는 평년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였죠. 평년에 맞춰주는 거죠. 그죠? 평년에 50%. 이러고 평년에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죠. 평년에 50% 맞추고 조사 수확량을 그대로 다 인정하는 걸로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밭작물은 더 특이했죠. 밭작물은 조사가 평년보다 클 때는 평년을 인정을 하고 조사가 평년보다 작을 때는 조평조오 평년과 조사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라 라고 했는데 현재는 이 부분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만일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앞부분하고 통일되기 때문에 정말 과거 수확량은 쉬워지는 겁니다. 그죠? 이건 개정업방 계속해서 정업표가 월요일마다 나오잖아요. 오늘도 오늘 월요일도 오늘이 며칠인가요? 제가 지금 하루 전에 항상 영상을 찍기 때문에 월요일 3월 15일 업방 정오표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정오표가 나오겠죠, 그죠? 자, 경작불능 보장에 대한 겁니다. 경작불능 보장은 좀 바뀐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보장 종기가 변경된 것들 콩하고 벼입니다. 벼는 콩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벼 같은 경우는 개정된 약간 20년 약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다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강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보장 종류가 경작불능 보장은 벼 같은 경우는 출수기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수기 전은 예전에는 기억나시나요? 수학 개시 시점이었잖아요. 우리 수학감소 보험금, 수학불능 보험금 조사하는 시간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경작불능 걸려가지고 나 경작불능 보험 받을 바에는 좀 더 사실 어떻게 보면 보장률이 더 높은 수학불능 받는 게 더 낫겠잖아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보장 종료가 출수기 전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콩도 수학 개시 시점에서 종실 비대기정. 종실이라고 한 거는 콩 안에 요 안에 꼬투리 안에 있는 요걸 종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대되기 전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치기죠. 조학 시기가 훨씬 더 당겨졌다는 겁니다. 경작불능 보험금은 지급 조건이 아주 구체화됐는데요. 아까 우리 과거 수확량 바뀐 품목들 있죠. 바뀐 품목들이 그대로 여기에 다 들어옵니다. 현재 업방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다 들어오고 경작불능 보험금이 추가되는 품목들 있죠. 생산비 보장 밭작물 품목들, 메밀, 월동배추, 월동무, 쪽파, 그다음에 과실 중에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장을 하는 복분자까지 해서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조건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죠. 강의 때 그죠? 경작불능 보험금 대상자 중에서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시 산지 폐기가 됐는지 꼭 확인을 하더라. 산지 폐기된 거 확인하고 이거 자체가 시장으로 유통되었는지 안 됐는지 꼭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는 경작불능 보험금이 한 번만 조사를 가면 됐다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우리가 제2항 재직파 이런 것처럼 재정식 조사 우리도 하잖아요. 재파정 조사. 전부 다 1차 조사 있고 2차 조사 있었죠. 그것처럼 경작불능 보험도 1차 조사가 있고 2차 조사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1차 조사에서는 우리가 딱 기본적으로 경작불능 보험금이 조건이 되는 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거고요. 2차 조사 때는 실제로 가서 이걸 산지 폐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는 되는 겁니다. 그죠? 산지 폐기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만일에 이걸 수확을 했다고 하면 이걸 수확을 해가지고 시장으로 유통된 거 바로 확인된다고 하면 경작불능 보험금 안 준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안 바뀐 것들이죠. 현재 지금 우리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이 안 바뀐 것들은 경작불능 보장도 똑같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경작불능이니까 과수는 해당이 안 되죠. 본감자, 고냉지 감자, 그다음에 고구마, 밭작물만 되는 거예요. 고구마는 수확 감소도 되고 수익 감소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산지 폐기 대상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옥수수가 그렇습니다. 평년 수확량의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도 동일하고 경작불능 보험금도 기존하고 동일하고 더 추가된 게 없다는 겁니다. 만일에 바뀐다고 하면 요렇게 바뀌겠죠. 그죠? 과거 수확량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바뀐다고 하면 앞부분이 있는 것처럼 요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하나로 통일되니까 훨씬 더 쉬워질 거라는 거. 그래서 정오표를 계속 두고 보는 거 외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만약 개정 업방에서
정협회에서 이게 수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우리 하는 게 있잖아요. 개정된 내용이 시험에 나오지 개정되지 않은 내용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평균 수학량 산출하는 거 나온다 하면 개정된 거에서 나올 거고요. 경작불능 보험금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역시나 개정된 거에서 추가로 조사하는 것들, 추가로 더 이제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조건이 구체화된 것들을 묻지 기존 거를 묻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D 품목이고요. 실은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OD가 예전에는 보험가액을 먼저 산출하고 보험가액의 50에서 100%에서 보험가액 금액을 결정했는데요. 바로 그냥 가액하고 보험가액 금액으로 갔던 절차를 보험가액 금액으로 한 단계 바로 줄였습니다. 보험가액 금액을 그냥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 곱하기 평년 결실수 나누기 표준 결실수로 했고요. 그때는 보험가액만 많은 미만 절차가 있었고 보험가액 금액에 대한 언급은 절차가 없었거든요. 바로 그냥 보험가액 금액에 많은 미만 절차가 추가되었고 가입 비율은 10% 단위로 해서 50에서 100% 갔습니다. 그 보험가입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가손, 그리고 요거 200만인 이거 우리 최저 보험가입 금액이죠. 최저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요 밑에 단서는 전부 다 추가됐습니다. 사실 어디에만 추가된 건 아니고 다른 데도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전정, 비배관리 잘못 품종 갱신 해서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원 이랬는데 강전정이란 부분이 추가됐네요. 강전정이란 부분이 추가됐더라. 그다음에 노지 재배가 아닌 시설에서 OD 재배하는 거 안 되더라. 시설에서 안 되는 것들은 막 우리 몇 개 있었었잖아요, 그죠? 있었는데 OD도 추가돼. 실은 대부분 다 작물들은 시설에서 안 됩니다. 원래 시설 안에 있는 거 외에는 다 시설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지에 재배하는 겁니다. 뭐 고추 같은 경우는 터널도 재배도 되고 뭐 그냥 노지 재배도 되는 거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노지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군사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 농지, 이거는 추가가 되긴 했는데요. 예전에 이게 막 그 보험 가입 그 지역에 있는 경우들도 있고 막 그랬었죠. 이게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추가가 됐구나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준 수확량 예전하고 같습니다. 표준 가격이라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표준 가격은 내 가손별로 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가손별로 다 안 다릅니다. 품목별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이에요. 표준 잡는다 하잖아, 그래요. 그래서 품목별로 다 평균적인 가격이 표준 가격이라는 겁니다. 평년 결실수는 왜 가지고 왔냐면 실은 우리 평년 결실수에서 쭉 한 줄을 그냥 쭉 풀어서 해설을 해놨는데 OD 같은 경우는 지금 유일하게 정의와 용도를 구분해놨더라고요. 정의, 가수원의 기후가 평년이고 그냥 기후도 평년이고 평년적인 재해라는 것은 보통의 일반 재해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죠. 매년 태풍도 있고, 그죠? 하나씩은 있잖아요, 재해들이, 그죠? 그런 재해가 있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결실수라는 겁니다. 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재해가 있다는 겁니다.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 용도는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 시에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더라. 그죠? 우리가 평수 미평 배웠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평조 미평 되죠, 그죠? 조사 결실수니까, 그죠? 자, 평년 결실수 산출 방법도 실은 같습니다. 말만 그렇게 설명을 해놨을 뿐이지 우리 가입 이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이거 보면 우리 OD하고 복분자 같은 경우 여기서 조정을 안 해주잖아. 다른 같은 경우는 B분의 C 뭐 이렇게 하고 여기서 표준 수확량에서 평년 수확량을 다 조정을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OD하고 복분자 같은 게 여기서 안 해주기 때문에 OD하고 복분자 어디에서 해주냐고 여기서 해주잖아요. 보험가입 금액에서. 그죠?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이 식은 전개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그죠?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그거 있죠? 그 곱하기 B분의 C하고 실은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인데 이것은 조금 풀이를 다르게 정해놓은 것뿐입니다. 공식을. 실은 같은 공식입니다. 5년간 결실수 평균이 A가 되더라. 품종별 결과모지당 평균 결실수들 이 부분 또 바뀌어 있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OD 같은 경우도 과거 산출연도 횟수였는데 최근 5년간 가입 횟수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복분자가 그랬죠. 복분자 저가든 종합위험들이 그랬는데 OD도 최근 5년간 가입 횟수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우리 다른 바뀐 품목들하고 같습니다. 복분자입니다. 복분자하고 OD는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실은 이제 우리가 이 개정업방 요약을 안 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어서 강의 나갈 부분들이 이제 과실 손해보험, 그죠? 과실 손해보험에 있는 부분들이죠.
어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을 진도를 나갔을 건데 개정업방이 툭 하고 튀어나와서 개정업방 부분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복분자 같은 경우도 보험가입금액 그 동일합니다. 어디하고 어디가 뭐 볼게요. 어디가 표준 수확량의 표준 가격을 곱해서 표준 결실수 평균 결실수 나누기 표준 결실수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복분자도 똑같이 표준 수확량의 표준 가격을 곱하고 결실수 대신 복분자는 결과무지이기 때문에 평균 결과무지 나누기 표준 결과무지가 왔고요. 예전에 하나 여기 뭐가 추가됐었나요? 포기수가 있었어요. 포기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삭제가 됐더라. 왜냐하면 포기수가 우리 표준 수확량 구할 때 미리 반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 수확량이 바뀌었어요. 자, 포기별 표준 수확량에서 수령 구간별 지수였는데 그게 곱하기 포기수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은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포기수 구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공식? 우리 한저희 제식 면적분의 전체 경작 면적이었잖아요. 거기다가 고사 포기수를 빼줬었죠, 그죠? 그래서 포기수 구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아, 바로 밑에 나오나요? 자,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 포기별 표준 수확량 곱하기 수령 구간별 지수에다가 포기수를 곱한 게 되더라. 그죠? 포기수는 가수원 실제 경작 면적 나누기 한 주당 식재 면적이더라. 그죠? 그래서 이 그 포기수가 나오면 그죠? 전체 경작 면적에서 포기수 나오면 우리 한 주당 식재 면적도 구할 수 있는 거고 한 주당 식재 면적이 나오면 전체 실제 경작 면적에서 포기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사 포기수는 빼주더라. 그죠? 자, 보험가입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200만 원 미만인 가수원에서 고사 포기수 유목 가식 묘목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동일합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강전정이 추가된 부분도 같습니다. 통상적인 영농활동에서 병충해 방제, 시비관리, 전지전정, 적과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들은 실은 다 기존에 있는 것들입니다. 있는 것들이 추가로 더 들어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용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감귤입니다. 지금 OD, 복분자, 감귤, 가실손해보험 산정하는 것들 지금 여기 하는 겁니다. 자, 감귤이고요. 감귤은 가수원 구성 방법에서 하나 추가가 됐더라고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가수원 구성 방법이 작년에 이거 시험 나왔었죠. 가수원이라 하면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 지분과 상관없이 실질경작원 단위로 한 덩어리 과수원이 여러 필지로 나눠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한다.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죠. 계약자 1인이 서로 다른 품목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 가입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근데 요까지만 있죠. 원래 가수원 구성 방법. 그 다음에 농협에 여러 개 인수하려고 할 때는 한 농협에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 부분이 추가됐어요. 감귤 같은 경우는 감귤이 전체 벌목을 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제 감귤 제주도에 있고 또 근처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잘 알지를 못하겠는데 전체를 벌목해가지고 새로운 유목을 심은 경우 전체를 하고 바로 유목을 심고 그런가 봐요. 그렇게 유목을 심은 경우에는 신규 가수원으로 해서 가입 처리하더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도 이렇게 문구가 삽입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유심히 한번 봐주십사. 당부 드릴게요. 그 감귤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죠. 가져왔던 이유는 다른 거하고 요거 과거 수확량 구하는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져왔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기에 조사 수확량이 그죠? 조사 수확량이 왔다고 하면 감귤은 평균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율이 왔는데 이게 결국은 조사 수확량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전 거하고 그대로더라. 그죠? 평년 50%보다 조사가 평년보다 클 때는 평년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죠? 평년을 50% 작을 때는 평년을 50을 따라가고 중간 사이일 때는 그대로 조사를 인정해 주더라. 그게 조사가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율이를 했던 거고요. 이건 현재 변경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만일에 변경된다고 하면 똑같이 바뀌는 거겠죠. 그죠? 평년의 50과 조사일 때는 평년 50을 따라가고 그죠? 평년보다 조사가 크다고 했을 때는 조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걸로 가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걸로 바뀐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각각 이제 우리 인수제한 목적물 바뀐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수제한 목적물 바뀐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변경된 거 같이 볼게요. 대추 같은 경우는 사과대추 추가되었다고 했죠. 그죠? 사과대추 가입 지역에서 재래종과 사과대추를 가입하는 경우. 물론 이제 이거는 품목이 예를 들면 실은 우리가 단감하고 떫은감이 다른 것처럼 이것도 실은 품목이 다른 것처럼 해서 가입을 하네요. 그죠? 재래종하고 사과 대추가 각각 있다고 하면 각각의 가수원으로 해가지고 추가 가입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 단감, 떫은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추하고 사과 대추는 다르게 본다는 거네요. 그죠?
대추이긴 같은 대추이긴 해도. 그다음에 인수제한 목적물에 사과 대추류를 재배하는 가수원이라고 또 있어요. 왕대추 사과 그 대추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해놓고 왜 있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음 지역에서 재배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지역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가입 지역은 빠져 있어요. 업무방법세. 요거 역시나 이거 정유포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유포 나오면은 가입 지역이 추가가 되겠죠. 그죠? 현재는 가입 지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래동 대추하고 사과 대추가 아예 혼식돼 있다. 혼식돼 있자. 우리가 품목이 혼식돼 있으면 안 된다는데 이거 결국 다른 품목으로 보는 것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 혼식돼 있으면 같은 그 인수제한 목적물이라서 같은 그 보험으로 가입할 수 없더라. 자, 콩은 아까 말씀드렸죠. 경작불능 보험 종료가 수확 개시 시점에서 종실 비대기 전으로 바뀌었더라. 그다음에 콩은 특이한 게 방제시설 5% 할인 부분에 뭐가 들었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전기시설물 요거 전기 울타리가 옥수수밖에 없었어요. 옥수수밖에 없었는데 콩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전기시설물 전기 콩도 들어왔습니다. 콩도 들어왔고 콩 같은 경우는 관수시설도 들어왔네요. 간소시설 같은 게 보통 다 5%죠. 그죠? 전기시설물, 전기 울타리도 다 5%입니다. 그 할인율이. 다음에 우리 콩에서 예전에 많이 문제가 됐었던 게 10개체 이하였었잖아요. 적정 출현 개수가 해서 10개도 포함된다고 계속해서 막 강조를 했었잖아요. 근데 10개체 미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10개는 포함 안 된다는 거. 자, 9개부터는 인수제한 목적물이 되는 거예요. 출현 개체수. 그리고 요거는 직파인 경우고요. 3파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3파를 많이 하는가 보네요. 3파를 했을 경우에는 15개 이하가 되는 거네요. 그죠? 이하에서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15개 미만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15개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14개부터가 되는 겁니다. 자, 마늘입니다. 마늘은 이 부분은 예전부터 아는 거라서 그래도 하나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가져왔습니다. 난지형의 경우는 남도 대서고 한지형의 경우는 의성이더라. 자, 인수제한 목적물이고요. 군사시설 여전히 추가가 됐고 연육교 추가가 됐고 마늘은 좀 특이한 게 이게 추가가 됐어요. 토양의 염분에 침착된 염분에 가장 취약한 염분에 취약한 거라고 토양 염도가 0.1 이상인 간청농지는 뭐 있죠. 토양 검정 12 처방서 아직 외워지지 않네요. 염도와 19년 마늘 수확량 증빙 자료를 이용해서 염도 0.1 이상인 경우에 이거를 확인해서 선별해서 인수한다고 하네요. 결국은 염분이 많은 농지는 인수 제한이라는 거죠. 염분이 많은 농지의 대표적인 게 간청농지잖아요. 그래서 간청농지 이런 것들은 인수 제한이 되겠다. 이런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분에 취하다고 하는 거 마늘이. 그 다음에 이제 방제시설 부분 쪽 대충 정리해볼게요. 전부 다 정리는 못했고요. 대충 기억나는 대로 좀 추가했고 업방 개정된 거 보면서 그때그때 보이는 것도 몇 개 좀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방제시설 미적용 품목들은 우리가 밤, 고구마,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온 것은 팥, 살구가 방제시설 미적용되는 품목입니다. 자, 호두 같은 경우는 방제시설이 없으면 조수의 부부장 가입이 자동으로 됩니다. 호두 같은 경우도 방제시설이 있습니다. 뭐 얼무라든지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호두 같은 경우는 밤하고 같은데요. 높은 곳에서 호두가 달립니다. 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이렇게 호두 같은 경우는 이 과목에서는 이 과목에서는 우리 유일하게 낙가 수확량도 구하는 게 밤이잖아요. 근데 호두도 똑같이 낙가 수확량을 구합니다. 밤하고 계산 방식이 똑같습니다. 산정식이. 근데 이제 이 방제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방제시설이 없다고 한다면 호두 같은 경우는 엄청 모피가 심하면 우리가 그 청설모 있죠. 산에 가면 청설모 맞잖아요. 청설모 막 나무 위로 막 뛰어다니는 것도 있잖아요. 다람쥐처럼 생겨가지고 청설모가 호두를 굉장히 좋아하는가 봐요. 호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청설모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만일에 방제시설이 없다 하면 무조건 조수의 부부장이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부장을 배웠던 건 어떤 게 있나요? 즉가전 종합위에서 일소 부부장, 가을동성의 부부장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만약 부부장에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보험료 할인이 됐었죠. 보험료에서 그죠? 부부장 특별히 약간 할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만일에 이것도 호두도 내가 방제시설이 없어가지고 조수의 부부장을 가입했다고 하면 보험료가 할인이 된다는 겁니다. 부부장 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0.15%가 할인된다고 합니다. 콩. 자, 전기시설, 간수시설 각각 5% 추가되었고요. 인삼, 간수시설 5% 추가되었습니다. 고랭지 감자, 가을 감자는 방제시설 할인이 있는데 할인율은 현재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방에서. 봄감자 같은 경우는 관수시설 5% 할인율이 있더라고요. 고추, 브로콜리가 지금 이렇게 추가된 겁니다. 전기시설물하고 전기철제, 전기울타리 지금 옥수수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관수시설 있는 경우 방제시설 5% 할인이 됩니다.
고추와 브로콜리는 같습니다. 공식도 같죠. 고추 병충해 있을 때만 다르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기시설물 방제시설 할인 품목이 옥수수밖에 없었어요. 옥수수. 근데 추가된 게 지금 많죠. 콩, 고추, 브로콜리 전부 다 할인율은 5%더라. 우리가 작년 시험에 출연율이 90% 이상인 거 공통되는 거 네 가지 막 해라고 나왔잖아요. 콩, 옥수수, 그죠? 돈감자, 고랭지 감자였나요? 쭉 나왔던 것처럼 이것도 네 가지네요. 네 가지 그죠? 전기시설물 방지시설 할인 품목이 되는 거 옥수수, 콩, 고추, 브로콜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수제한 목적물입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각 다 달랐어요.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 봄감자 같은 경우는 파종을 3월 1일 이전에 하면 안 되더라. 그 다음에 가을감자는 7월 30일 이전에 하면 안 되더라. 고랭지 감자는 4월 10일 이전에 하면 안 되더라. 했는데 하나 더 추가됐네요. 가을감자가. 왜냐면 이거 있잖아요. 우리 가을감자 같은 경우 수확기도 달랐잖아요. 수확기가 가을감자가 며칠이었죠? 11월 30일이었나요? 11월 30일인데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12월 15일까지 됐잖아요. 늦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파종도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파종이 원래 7월 31일까지여야 되는데 제주 지역은 더 더우니까 8월 10일 이전은 하면 안 되더라라고 제한을 하나 더 둔 거죠. 수확 종료 시점 단서 보장 종료 한 개 둔 것처럼 파종도 똑같이 그런 겁니다. 제주 지역과 구분을 한 것 같네요. 그다음에 파종을 이전에 해도 안 되지만 이후에 해도 안 되는 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파종을 8월 31일 이후에 하면 안 되고 제주 지역은 9월 14일 이후에 또 하는 것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3일절 날 그죠? 우리 유관순 누나가 유일하게 사망했다 이렇게 많이 외웠었잖아요. 3월 1일 3일절에 유관순 누나가 유일하게 사망했다 이렇게 외웠었는데 바뀌었네요. 자, 6월 14일이 아니라 6월 10일 이틀 당겨졌어요. 정말 이틀 당길 거 왜 가나 놔두지 왜 바꿨을까요? 자, 6월 12일로 변경됐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고추 같은 경우는 인수제한 목적물에 예전에 이게 제식밀도가 인수제한 목적물에 있었는데 이게 보험가액 기준으로 이동했습니다. 제식밀도는 같습니다. 1,500에서 4,000원 같고요. 10아르당. 다음에 인수제한 목적물에 추가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추는 노비가 하품하다가 직사한 것은 인재다라고 배웠었죠. 앞부분만 다 따가지고 배웠었는데 자, 그 중에 인재다 할 때 재배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추가가 됐죠. 또 재배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우리 고추가 가입할 수 있는 게 터널 재배나 노지 재배나 그렇습니다. 그죠? 그거 두 개가 섞여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동일하지 않는데 그죠? 만일에 터널이 예를 들어서 내 농지가 이 터널이 이만큼 있고 그 노지가 이만큼 있어요. 섞여져 있어요. 있지만 만일에 아무래도 터널은 더 돈이 많이 들겠죠. 보장 생산비가 터널 이 비닐도 써야 되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노지가 좀 더 생산비가 낮을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터널하고 노지가 같이 심는데 노지 가격으로 해서 노지 보장 생산비로 해서 이걸 전체로 가입한다고 했다. 그렇게 한다면 받아준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수확 이후 건조하는 과정상의 홍고추 또는 풋고추의 형태로 판매 위해 재배되는 고추와 그 다음에 이거 홍고추로만 돼야 됩니다. 풋고추 아닙니다. 홍고추로만 돼야 되는데 둘 다 홍고추도 하고 풋고추도 하고 이거 둘 다 판매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추와 시설에서 하는 건 재배하는 고추는 시설은 원예 시설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시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사보호구역 시설 추가가 됐고요. 자, 본감자는 보호구역만 말이 꼬이네요. 추가가 됐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뒷부분 생략했습니다. 자, 벼 좀 바뀐 게 맞죠? 벼 바뀐 게 많은데 벼는 제가 강의하면서 전체 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개정 업방대로 강의를 했어요. 그죠? 보장 수확량 개념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렸고 예전에는 보수미보에서 평수미평 우리 너무 반갑죠? 평수미평 그죠? 너무 익숙한 용어죠. 그죠? 평수미평 그대로 간다고 했고요.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의 형 같은 경우는 110%까지 초과해가지고 평년 수확량 가입할 수 있다. 그게 보장 수확량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보장 수확량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초과 가입하는 것 자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복잡했나봐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 초과 가입이 없어졌습니다. 초과 가입이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 보험료 산출할 때 할증되는 게 3개가 있었잖아요. 직파 재배했을 때, 친환경 재배했을 때, 초과 가입했을 때
그때 할증이었는데 초과 가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친환경과 직파재배 할증은 있지만 초과 가입에 대한 할증은 없어졌더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경작불능 보험금 보험 시기가 아니고 보험 시기네요. 보험 시기에서 보장 종류는 출수기 전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수확불능 보험금도 경작불능 보험금처럼 산지 폐기된 것 확인합니다.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수확불능 보험금 조건이 어땠나요? 보상하는 손해로 배의 재현율이 65% 미만이어가지고 정상적인 배로 출하가 불가능하고 계약자가 신청을 했을 때, 그죠? 그게 이제 1차 조건이 되는 거죠. 1차 조사도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2차 조사는 뭐요? 경작불능과 똑같이 산지 폐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자, 수확감소 보험금이다. 평수 미평 같고요. 보험금은 가피자 같습니다. 식물제 고사 면적이 65% 이상인 건 경작불능 보험금 대상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랬었죠. 만약 65% 이상인데도 나는 경작불능 보험금 안 받을래 하면 수확불능 보험금으로 넘어간다든지 수확감소 보험금으로 넘어갈 수 있었죠. 수확량 조사를 추가로 할 수 있었어요. 없어졌습니다. 그게 왜 도덕적 해이가 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경작불능 보험금의 보장 종료 시기도 출수기 전으로 훨씬 당겨져 버린 거예요. 같은 수확 시기들이 아니고 비슷한 수확 시기가 아니고 출시기 전으로 완전 당겨져 버렸고 65% 이상 식물체 고사 면적이 이상 되어서 경작불능 보험금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수확감소 보험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됩니다. 수확 불능보험금도 신청 안 됩니다. 경작불능보험금 그 대상이 됐을 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수확감소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바뀐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지금 과거 수확량 산출에 있어서 평년 수확량에 있어서 과거 수확량 산출이었고요. 그 다음에 완전 다 바뀐 거는 원예 시설과 버섯에서 시설 작물들이죠. 원예 시설의 시설 작물, 버섯의 시설 작물, 그죠? 그게 다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강의 때 설명을 바로 제가 바뀐 걸로 강의를 드렸어요. 그죠?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시설 작물의 보험금이 예전에는 시가 보상이었잖아요. 실손 보상, 시가 실손 보상이었죠. 실손 보상이었는데 지금 비례 보상, 일부 보험일 때 비례 보상으로 바뀌었더라. 일부 보험 될 수 있죠. 우리가 왜 가장 높은 보장 생산비에 50%에서 100% 가입하잖아요. 만약 50%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가 손해 났을 때는 실손 보상 해줬었잖아요. 앞에서는.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50%면 보험 가입 금액이 더 적게 되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죠. 그죠? 나올 수 있죠. 그랬을 때는 비례 보상한다는 거예요. 보험금과 우리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금 산출한 거 있죠. 보험금 산출할 때 보험금 산출시도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요 뒷부분에 있으니까 뒷부분 설명할게요. 앞에 이거 바뀐 거 다른 거 먼저 설명하고요. 자세히 뒤에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 먼저 설명하고 설명드릴게요. 일부 보험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가 바뀌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보험금이 50% 가입하더라도 전체 실손 보상을 했기 때문에 대신 너 보험료를 더 많이 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붙었어요? 부보 비용 할증 개수라는 게 붙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웠죠. 원예시설의 보험료가 화재 위험 보장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보상일 때 비례 보상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보 비용 할증해서 보험료 더 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들은 것만큼 내가 보험료를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보 비용 할증 개수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에 보험료가 지역별, 종별 보험료율에 단계요율 지수만 곱합니다. 마찬가지로 화재보험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재 위험 보부장 물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보험에 못 들 텐데 나는 수재 위험 보부장에 들어가지고 물로 인한 거는 보장받지 않을래라고 한다면 곱하기 90% 수재 위험 보부장 요 붙어요, 그죠? 붙죠, 지수 그죠? 90% 붙죠. 그것만 유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손해 면책금 예전에 10만 원 이하인데 계속 미만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하라고 강의 때 설명드렸었죠. 그죠? 10만 원까지 안 된다. 소손해 면책금은 10만 원이다 말씀드렸고요. 또 요거 하나 다릅니다. 표고버스는 학장이용 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것은 지금 다 보부비 이런 거 없어졌는데 표고버스만 발음이 어렵네요. 표고버스만 할증 개수란 게 있네요. 이게 일제 부부비라고 비슷한 겁니다. 할증 개수 적용이 있는데 요거는 왜 적용이 되는지 보험금 설명하면서 드릴게요. 왜냐면 시설 작물하고 버섯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장 지급 조건들 있죠. 조건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같았어요. 시설 작물이나 의뢰 시설의 시설 작물이나 버섯의 시설 작물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들이 있었죠.
왜냐면 직접적인 시설에 직접적인 그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우리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시설에 직접적인 자연재해가 있지는 않지만 시설의 작물이 한 70% 이상 피해를 봐가지고 작물 재배를 포기했을 때, 세 번째는 기상특보 지역의 기상특보 발령 재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원예 시설의 시설 작물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버섯 같은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단 버섯은 그 시설에 직접적인 자연재해가 왔을 때만 살아있고, 이제 안에 뭐 70% 이상 뭐 그다음에 이제 기상청 특보 이거 다 없어졌어요. 버섯은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표고버섯만 이렇게 확장 위험 보장 특약을 해가지고 그걸 나는 적용 받을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버섯이 좀 복잡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그때 나는 그 부분을 보장받으니까 대신 보험료는 더 낼게. 그래서 할증 적용 개수가 있는 겁니다. 보험금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원예시설 시설작물 보험의 목적이, 원예시설의 그 시설작물 보험 목적은 네 가지로 나눠주셨죠. 화해류, 우리가 그죠? 과체류, 엽경체류, 근체류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제 두 개로 그냥 나눠줬어요. 화해류하고 화해류 아닌 비화해류. 우리가 그 인수제한 했을 때 화해류하고 비화해류 섞으면 인수제한이었었잖아요. 시설작물에. 그것처럼 이제 화해류, 비화해류만 나눠줬다는 거. 여기는 오히려 더 쉬워졌습니다. 자, 원예시설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 제초관리 요 뭐 복구 지연 가중 손해에 시비 관리와 기상특보 관련 재해에 대한 이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전체 다에 다 적용이 되는 거라 했죠. 다른 데에서는 그냥 시비 관리, 기상특보 관련 재해에서 이렇게 통으로 묶어놨는데 여기는 또 보상하지 않은 재해 뭐 한 줄 밑에다 바로 넣어놨다는 거 차이밖에 없지 전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보험의 목적,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정균 접종, 표고버섯은 5년 이상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2016년도 이후 정균 접종 안 된다 했는데 1년도 넘어갔기 때문에 2017년도 이후는 정균 접종 안 되더라. 왜냐면 표고버섯 5년 이상은 인수 제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비 보장 단호박입니다. 보험 가입 지역이 경기 전 지역으로 바뀌었고요. 보험 기간이 우리가 보험기간이 단호박하고 대파가 같았었죠. 정식 완료일 5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랬었어요. 그때 우리가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가 같고, 그죠? 단호박하고 대파가 같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그 다음에 5월 20일 이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바뀌었습니다. 단호박이 5월 20일이 아니고 정식 완료일 5월 29일로 변경이 됐네요. 요거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예시설, 시설작물 보험금입니다.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 이거 강의 때 제가 설명드렸다고 했죠? 실제로 우리가 가입 면적이 들어갔잖아요. 가입 면적, 가입 면적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실제 들어간 재배 면적만큼 그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해서 가입 면적이 전부 재배 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재배 면적으로 바뀐 거, 그 차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피해율 같은 경우는 1과목에서는 피해율이 이제 자세하게 안 나오잖아요. 2과목 같은 경우는 재비손해요. 재배 비율 곱하기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인데요. 재배 면적으로 벌써 보험 가입금의 그 보험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피해율이 재비손이 아니라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로 이 과목에서도 바뀐다는 거, 그 부분 차이고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이 과목은 그냥 피해율이라면 피해율 그대로 준 거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가입 면적이 재배 면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다음에 요 부분은 같습니다. 자연재해 직접적인 피해가 와서 그 시설물에 피해가 온 거, 시설작물 70% 이상 발생해가지고 작물 포기한 거,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재해, 원예시설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어요. 되고 또 뭐가 다르냐면, 실은 이제 일부 보험은 이제 비례부상 한다고 했는데 비례부상에 대한 예시가 빠져 있습니다. 원예시설이. 보험금 어떻게 구하는지가 빠져 있어요. 그냥 비례보상 한다고만 돼 있어요. 비례보상 한다고만. 근데 버섯 같은 경우는 옆방에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 과목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과목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고요. 버섯과 똑같이 그대로 가져왔어요. 버섯은 있습니다. 옆방에. 그래서 원예작물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월표 다음에 계속 나오는 거 이게 추가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가입한 보험 가입 금액보다 내가 계산한 피해 작물 재배 면적과 피해 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이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요? 보험가액이잖아요. 보험가액 맞죠? 보험가액 금액보다 보험가액이 클 경우에는, 그죠? 그때는 일부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가액분의 보험가액 금액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계산된 보험금이 나왔으면 보험가액 금액, 이게 보험가액이잖아요. 그죠? 보험가액이죠. 보험가액. 그죠? 보험가액입니다. 그죠? 보험가액분의 보험가액 금액이 되더라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가액분의 보험가액 금액 우리 해가림 시설할 때 배웠기 때문에 아시죠? 자, 버섯입니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복잡하게 내용 글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실은 이거 같습니다. 원목재배, 톱박재배, 표고는.
느타리는 그냥 병재배 균상, 새송이는 병재배, 그죠? 병재배, 양송이는 균상 같은데요. 요 앞부분이 길게 막 추가되어 뭐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추가됐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라고 가져왔고요.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버섯 시설작물 보험금도 원예 시설의 시설작물 보험금처럼 일부 보험일 때 비례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비례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험료의 부보비율 할증률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없어졌다고 말씀드렸고, 자, 자연재해로 인해서 시설물에 직접 지금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버섯 피해를 보상합니다. 하는데 단 아까 제가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특약 있다고 했죠. 표고버섯만. 그래서 이 담보특약이 들어있을 경우에 표고버섯만 농업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나지 않더라도 버섯이 70% 이상 또는 재배 포기하거나 기상특보 관련 재해, 우리 원예시설하고 앞에 외웠던 거 그대로 접목이에요. 이 확장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했던 표고버섯 하나만 이렇게 다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왔을 때만 보상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자, 그 다음에 그 보험금 계산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예전에는 전부 다 가입 면적이었어요. 똑같습니다. 원예하고 가입 면적이 있는데 이거는 재배 면적. 만일에 원목이다 재배 원목이라면 재배 원목, 그죠? 그 다음에 병이라면 재배 병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 다 다르니까 병재배, 뭐 균상재배, 뭐 톱밥재배, 원목재배 다르니까 원목일 때는 원목재배, 톱밥일 때는 톱밥 배지라고 얘기합니다. 톱밥일 때는 톱밥 배지기 때문에 재배 배지가 될 거고, 균상 재배는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의 재배 면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병재배일 때는 병당 보장 생산비의 재배. 이건 앞에와 똑같죠. 병당 보장 생산비,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배지당 보장 생산비, 원목당 보장 생산비. 이거는 앞에 우리 전에도 안 바뀌었을 때도 똑같았어요. 같았는데 재배가 들어간 게 다 바뀌었다는 거. 재배 면적인지, 재배 배지인지, 재배 원목인지, 재배 병수인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만일에 계산한 우리 그 보험가입 금액보다 계산한 보험금에서 우리 만일에 그 재배 면적 또는 곱하기 보장 생산비 또는 재배 원목 곱하기 보장 생산비, 재배 배지 곱하기 보장 생산비, 아무튼 그걸 했을 때 내 보험 가입 금액보다 결국 그게 보험 가액이라고 했죠. 가액이 들클 경우에는 비례 보상하더라. 이 부분은 업방에 있습니다. 버섯은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실은 5회 때 우리가 원예 시설이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원예 시설에 대한 그 15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원예 시설 작물에 대해서 전체 이 지급 사유와 산출식을 쓰라는 게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원예 그 시설 작물 몇 가지 있잖아요. 딸기 외 품목이 있었고, 장미 있었고, 그죠? 시금치, 그죠? 시금치, 그러니까 부추 있었고, 시금치 외 있었잖아. 네 가지가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원목은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오겠죠. 다시 안 나오겠지만 버섯은 나올 확률이 많아요. 원목은 이 비례부상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버섯은 자세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정말 그런 15점짜리 문제를 또 낸다고 한다면 버섯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버섯은 유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추가되는 품목들이죠. 호두, 살구, 보리, 팥, 또 뭐 있나요? 호두, 살구, 보리, 팥, 뭐 있죠? 기억이 안 나죠? 호두, 살구, 보리, 팥, 시금치네요. 자, 시금치. 자, 볼게요. 이 시금치는 노지 시금치입니다. 아까 말했던 시금치는 그 원예 시설에 있는 시금치고요. 다른 겁니다. 자, 호두 수확감소 보장입니다. 호두는 뭐하고 같다면 제가 밤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 과목에서 우리 산출식도 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수확감소 보장의 보장 시기와 보장 종기를 결정할 때 우리 밤 같은 경우는 밤은 당해년도 가입해서 당해년도 수확하잖아요. 똑같이 대추가 그렇죠. 호두가 똑같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가입해서 당해년도 수확하는 거 밤, 대추, 호두가 되겠고요. 바라기, 대추는 신초바라기였죠. 그죠? 밤하고 대추는 보장 종료일이 10월 31일이었어요. 하지만 호두는 9월 30일, 바라기는 같습니다. 9월 30일 제가 정말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자오기가 그죠? 자오기는 브로콜리도 좋아하고 호두도 좋아하더라. 결국 자오기는 몸에 좋은 거 다 좋아하더라. 제가 계속 했죠. 자오기는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해. 몸에 좋은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자오기 나오는 건 9월 30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9월 30일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 양배추죠. 양배추 9월 30일 이전에 정식하면 안 되더라.
아니요. 양파 전, 양배추 후식. 양파는 9월 30일 이전에 정식하면 안 되더라. 양배추는 9월 30일 이후에 정식하면 안 되더라. 많아요. 그죠? 자욱이는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해. 잊어먹지 마십시오. 밤, 대추, 호두는 당연연도 가입해서 당연연도 수확하더라. 바라기, 신초 바라기.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조수의 부부장 특별 약관이란 게 있다고요. 그죠? 자, 가입 주수의 80% 이상의 목채끼, 올무, 감무, 올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철사처럼 막 이렇게 감기는 거 있잖아요. 뭐 동물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원통 모형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부보장 특약에 자동 가입되더라. 왜냐면 조수의 피해가 청솔모에 대한 피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를 방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고 했을 때는 그냥 부보장으로 바로 그냥 특약으로. 예전에 우리 그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일소나 가을 동상에는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죠. 나는 일소 부보장 들래? 가을 그 동상의 부보장 들래? 선택을 하는 거지만 요거는 방제 시설을 만약에 설치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자동 가입되는 겁니다. 가입되고 대신 보험료는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한 보장을 못 받으니까 보험료는 할인되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부부장 특별 약관 할인율이 있고 이 할인율이 0.25. 자, 이게 15%인지 0.15 할인인지 좀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0.2 15% 할인인 것 0.15% 할인인지 약간 한번 찾아볼게요. 업보항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0.15% 할인인지 아니면 15% 할인이어서 0.15가 할인인지 0.15가 할인인 것 같은데 그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업방을 찾아볼게요. 0.15%인지 15%인지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업방에는 안 나옵니다. 약간 찾으셔야 돼요. 자, 만일에 약간의 업방에는 안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은 몇 프로 할인이라고 문제 가입 조건을 줄 겁니다. 자, 가입 지역은 경북 김천이고요.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호두.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는 없었거든요. 컨트롤 F 호두. 자꾸 실수하네요. 호두. 한번 볼게요. 현재 업방에는 부부장 특별약관 할인율에 대한 할인율은 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0.15% 맞네요. 특별약관은 가입이 0.15% 맞습니다. 순간 헷갈렸어요. 자, 0.15% 맞습니다. 이게 0.15연지 0.15 지수인지 순간 막 헷갈렸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이게 신규로 들어온 거다 보니까 저도 아직 다 외우질 못했거든요. 파악만 하고 있는 거라 0.15% 맞습니다. 자, 가입 지역은 경북 김천이고요. 인수 수령이 기준 8년 이상, 8년이 우리 지금 업방에서 처음 나오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수령연도 3년 오포복참, 4년 대감유무, 대추, 감귤, 그죠? 유자, 무화과, 그죠? 5년, 5반매, 6자, 7차, 6자, 자두, 7차 이렇게 외웠잖아요. 8이 하나 추가되네요. 8이 뭐? 호두. 그리고 우리 추가되는 살구 있죠. 살구는 뭐하고 같냐면 특성이 매실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반매, 매실이 5년이잖아요. 그래서 살구도 5년입니다. 특성을 비슷한 거 묶으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쉽습니다. 호두는 밤하고 비슷한데 연수는 다릅니다. 호두는 굉장히 많이 연수가 지나야 제대로 상품 가치가 있나 보네요. 저는 어릴 때 앞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초등학교에 호두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호두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지금 이 사진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보세요. 호두는 이렇게 청피에 쌓여져 있어요. 이 겉껍질에 우리 밤송이하고 안에 과립이 있는 것처럼 이 호두도 이렇게 청피가 있고 안에 종피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딱딱한 건 종피예요. 종피. 그래서 이 청피를 벗겨야만 이 종피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처음에 누가 호두라고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때 호두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호두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정말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때는 호두인지 몰랐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낙과에 대한 보상도 해주는구나. 요거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거 안 먹고 안에 들어있는 것만 먹으니까 떨어져도 상처가 나도 안에 들어있는 거 먹으니까 낙과도 상품이 되는구나. 그래서 낙과 수확량을 계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밤이 평년 수확량 산출 공식이 안 바뀐 걸로 되어 있어요. 밤, 대추 안 바뀐다고 되어 있었죠. 그죠? 밤, 대추 안 바뀐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밤 안 바뀌었기 때문에 호두도 그대로입니다.
120% 산출하는 거, 기존에 있는 과거 산출량 산출하는 그대로입니다. 만일 바뀐다고 하면 새로 바뀐 걸로 전체를 바꾸면 되니까 그때 수정하면 될 것 같고, 아직 정보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우선 그대로 적어 놓겠습니다. 살구 수학감소 보장이고요. 지금 새로 추가되는 분목들은 전국으로 풀지 않네요. 이게 다 시범사업이라고 하죠. 시범사업. 시범사업들은 자기 부담 비율이 다 20%에서 시작하죠. 우리 양배추도 아직 20%에서 안 풀렸잖아요. 유자는 시범사업이 아닌데도 20%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시범사업들은 다 그 자기 부담 비율이 20%가 최저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가입 지역이 한정적이네요. 전국이 아니고 경북 영천이네요. 경북 영천이 사고를 많이 재배하는 거 봐요. 자, 보험 시기는 앞에 부분은 같고요. 우리가 매실이 7월 31일까지가 보장이에요. 매실보다 살구가 좀 더 빨리 수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0일을 맞춰서 수확을 하네요. 매실보다는 살구가 훨씬 더 수확기가 빨라요. 근데 매실을 더 빨리 수확하는 이유는 우리는 매실 액기스를 단계에서 일찍 수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일찍 수확하기 때문에 매실이 비대 수정 지수를 적용해 줬잖아요. 살구는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익었을 때 살구는 따가지고 가실로 팔잖아요. 그죠? 가실 먹죠. 그죠? 그다음에 200만 원 이상 갖고요. 가입 수령이 5년, 5반매 6자 7자 이렇기 때문에 매실이 5년인 것처럼 살구도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품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신규 가입했을 때 표준 수확량의 100%를 가입하는데 이 살구 같은 경우는 표준 수확량의 70%만 가입하더라. 근데 이거하고 같은 게 우리 새로 추가된 것들 많이 있죠. 살구, 팥, 사과, 대추도 그런데 유자도 그렇다는 거 앞부분에 설명했죠. 산출된 표준 수확량의 70%로 신규 가입하는 거 유자, 살구, 팥, 사과, 대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경된 그 우리 과거 수확량 산출 공식 그대로 따라갑니다. 최저값 제외 제외 안 하고요. 그다음에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130%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0% 아니고 무사고 시 수확량 그 조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평년과 표준의 큰 값에서 1.1% 110% 하고요. 자, 팥입니다. 팥 수확감소 보장이고요. 보험 가입 지역은 강원도, 행성, 전남, 나주, 충남, 천안 이렇게 여기도 가입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요. 팥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팥 삼생값에서 콩하고 비슷합니다. 콩은 우리가 수확 종기가 11월 30일인데 팥은 콩보다 좀 빨리 우리가 살구가 매실보다 좀 빨리 수확하는 것처럼 팥은 콩보다 좀 더 빨리 수확합니다. 그래서 11월 30일이에요. 콩도 그렇지만 팥은 콩보다 좀 더 이 수확기가 되면 잘 터져버립니다. 이렇게 이 껍질 꼬투리가 터지면서 다 튕겨 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 시기에 수확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수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13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콩은 11월 30일입니다. 콩하고 같기 때문에 경작불능 보장 보장 종료도 종실비대기 전입니다. 지금 대신 제가 이거 개정된 거 쭉 추가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지만 따로 이 과목까지 다 끝나고 나면 호두에 대한 부분, 살구에 대한 부분, 팥, 보리 각각 따로 한 번 더 이 과목 강의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략적인 부분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유자, 살구, 팥, 사과, 대추 부분은 표준 수확량 70% 같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같습니다. 바뀐 품목들하고 같습니다. 조사하고 평균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이 자기 과거 수확량이더라.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인수제한 목적물이 이제 좀 특이한 게 우리가 출연율을 나오는 게 지금 80% 출연율하고 90% 출연율 두 개가 나옵니다. 업무방법세. 유일하게 85% 출연율이 나오는 게 지금 팥입니다. 팥. 출연율 85%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보험 당시에 출연했다가 나중에 그 출연된 싹이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 보험 당시 가입하고 출연 후에 고사된 거, 그건 출연 안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거 OX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6월 1일 이전에 정식 파정한 농지는 안 되네요.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6월 1일 이전이니까 6월 1일 포함이죠. 결국 6월 2일 부터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6월 2일부터 되고 11월 13일부터 된다는 거 기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리입니다. 보리도 가입 지역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요. 한정되어 있고, 자, 우리가 그 수확기 종료 시점이 보리가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리는 뭐하고 같냐면 밀하고 같습니다. 비하고는 안 같죠. 밀하고 같습니다. 보리도 빵을 만들고 밀도 빵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보리빵 요새 나오잖아요. 그렇죠? 밀도 예전에는 6월 30일을 그 초과 불가한 것도 있었고, 밀은 6월 20일 초과 불가도 있었는데 밀이 변경되었습니다. 밀이 수확기 종료 시점이 6월 30일로 전부 다 통일됐어요. 그와 똑같이 보리도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보험가입 금액이 50만 원인 거 두 가지 있었죠. 벼하고 밀인데 보리도 똑같이 5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팥 배웠잖아요. 팥은 콩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콩하고 옥수수가 보험가입 금액이 100만 원이죠. 그것처럼 팥도 보험가입 금액은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품목도 100만 원 이상이죠.
고추, 브로콜리 제외하고요. 다음에 요거 바뀐 품목들하고 같습니다. 130으로 초과할 수 없고 최저급 한 개 제외하는 거 없어졌고, 자 무사고시 수학량 조사 못했을 때 평균과 표준 중에 1점 곱하기 1.1% 하는 거,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조사와 평균의 50%를 구분해서 큰 값이 과거 수학량이 되더라 라는 가지 같습니다. 그리고 인수제한 목적물 그 출연율 80% 이거 밀하고 같습니다. 80% 그럼 출연율 80%는 두 가지가 되겠네요. 보리, 밀. 그죠? 두 가지입니다. 통일된 거 두 가지 나왔네요. 그리고 우리가 밀 같은 경우는 11월 20일 이후에 파종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밀은. 근데 요거 보리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있네요. 10월 1일 이전이 안 되고 11월 20일 이후에 안 되네요. 이전 안 되는 것도 있었죠. 지금 팥 6월 1일 이전이 안 되고, 그죠? 이래야 될 거 좀 있습니다. 아직 저도 못 외웠습니다. 지금 파악하는 거예요. 시금치 생산비 보장이고요. 신안이나 경남 남해 시금치 유명하잖아요. 해풍 맞고 자란 시금치. 신안도 마찬가지로 바닷가 근처잖아요. 해풍 맞은 시금치들이 좋은가 봐요. 보험 시기는 시금치는 1월 15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시금치 겨울에 한참 나오잖아요. 겨울에 한참 나오더라는 거 기억하시고 1월 15일은 유일합니다. 그죠? 1월 15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금치도 씨로 파종하는 거 맞겠네요. 파종 완료일 24시 되겠네요. 그죠? 아까 파종 뭐 정식 이런 거 있었나요? 팥 같은 경우는 팥은 콩하고 똑같기 때문에 정식 안 합니다. 파종합니다. 이게 정식 또는 파종 이렇게 돼 있는데 파종의 파종. 팥은 정식 안 해요. 파종의 파종. 앞방이 변경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파종 완료일은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10월 30일 초과할 수 없고요. 최초 수확은 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있네요. 그죠? 자, 최저 보험가입 금액 100만 원. 이건 시금치 이건 생산비 보장이기 때문에 생산비 보장 품목들은 다 100만 원 이상이었어요. 그죠? 이거 좀 특이한 게 인수제한 목적물에 다른 광역 시도에 소재하는 농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 특이하니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같았습니다. 요걸로 해서 끝이네요. 제가 아까 헷갈렸던 거 저도 헷갈리면서 오늘 제대로 바로 파악을 했네요. 자, 요 부분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곱하기 50% 있습니다. 자, 곱하기 50% 있습니다. 결국 제가 완전 실수했네요. 이거 강의하면서 알았어요. 그냥 평년이라 생각했거든요. 요거를요. 자, 곱하기 50% 있습니다. 결국은 맥습과 바뀌는 품목들은 조사 수확량과 평년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이 과거 수확량이 되더라. 굉장히 간단해졌더라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1과목에 대한 개정 업방 요약 한번 보면 1시간이 넘은 것 같아요. 그죠? 이 과목은 좀 더 간단할 것 같은데 1과목은 굉장히 내용이 많네요. 이 과목을 설명했기 때문에 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 과목은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원예시설하고 버섯은 비례보상 한다고 지금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산비 보장 품목들이 우리가 그 고추 우리가 그 보험금 계산할 때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1과목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과목에서는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렇잖아요. 그죠? 이런데 그 생산비 보장 품목들도 그렇습니다. 생산비 보장 품목들이 고추하고 브로콜리를 제한 나머지들이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이에요. 1과목에서 피해율은. 근데 2과목에서는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그게 좀 달라지는 건데 그 부분은 또 2과목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은 먼저 이런 게 변경되었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암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뭐가 바뀌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그래서 이 부분 PDF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먼저 변경된 거 얼른 파악하셔가지고 암기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설픈 강의 듣는다고 애쓰셨습니다. 좀 덜 버벅거리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를 할 때마다 버벅거린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좀 더 좋은 강의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